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있나요? 미국이 참전을 할까? 통일이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한 2,500만 정도 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천만 이제 계속 줄고 있죠. 통일해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네. 선거를 해야죠. 김정은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지 않아?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네. 모든 미국의 뭐 물자라든지 이제 전략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로 집중이 되는 걸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좋겠다. 이 여기라는 저기 뭔가 왜 중국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진짜 웃기네. 아, 중국, 차이나.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티치미. 오늘의 선생님은 말이죠. 제가 너무 뵙고 싶었던 분입니다. 유튜버들의 유튜버 김진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 기타입니다. 네. 이렇게 전쟁 터지고 있는 게 미국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석유도 많지, 자원도 많지. 그러면 이쪽으로 팔아먹으면 훨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타고 그 미국이 미국 그 LNG 엄청 팔아먹혔어요. 그러니까요. 뭐 밀 가격도 이쪽에는 밀도 워낙 많이 자라는 거니까 오히려 미국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어쨌든 뭔가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자기네 뭐 지상군을 보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무기나 이런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줬잖아요. 본인들은 사실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데 얘 때문에. 근데 자꾸 이게 막 흩어지는 거지. 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딱 좋다고만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네. 만약에 중국이 대놓고 러시아 편을 들게 되면 유럽의 전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도 함부로 손을 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중국은 러시아 편을 대놓고는 안 들어요. 우리는 미국처럼 패권국 같은, 그러니까는 리더 국가가 되고 싶은데 이런데 러시아 편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상.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돈은 사실은 이제 뭐 보내주고 있잖아요. 뭐 천연가스 사주고 뭐 이러면서 많이 이제 주고 있는 셈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그 패권 국가로서 기축통화를 지금 달러로 쓰고 있잖아요. 기축통화가 몇 개 되던데? 일단은 달러가 있고요.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뭐 옌 같은 것도 일본의 옌도 들어가고. 네. 근데 다른 돈으로도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당분간은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도 뭐 네덜란드 돈도 기축통화로도 쓰였고 막 여기저기 나라들이 그 나라 패권국에 따라서 기축통화 바뀌었잖아요. 대항해 시대 때 스페인 페소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도 좋은 편인가요? 지금 좋죠. 유일하게 좋지 않나요? 지금 선진국 혼자 좋아. 중에. 왜 되기는 좋아? 아니 근데 뭐 산업이 워낙 튼튼하니까 실리콘밸리 이쪽은 또 AI가 요새 막 뜨고 있는데 거기는 물론 중국이 굉장히 뛰어난 실력으로 따라잡고 있긴 한데 잘 봐요, 쌤. AI 말씀하셨으니까 챗 GPT 만든 거를 몇십 조를 들여서 만든 거를 딥시크를 600만 불인가? 해 만들어낸 걸 보면 미국이 순식간에 경제가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엔비디아가 하룻밤 사이에 800조가 날라갔다 그러던데. 주주로서 쌤, 좀 눈탱이 좀 맞으셨네요? 아니 저는 예전에 사갖고 그래도 좀 남기셨구나. 뭐 역시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어디 가서도 얘기했는데 주식을 정말 안 하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나름 내가 왜 이렇게 훌륭한 선택을 했지 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애플? 팔란티어. 팔렌치아가 뭐야? 가장 핫한 요새. 피터 틸이 만든 회사예요. 피터 틸이라고 실리콘밸리의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있죠. 일론 머스크하고 팔란티어 바로 나와. 우와. 무려 2021년부터 주주입니다. 야, 말도 안 돼. 2021. 한 10배 뛰었어요? 10배가 10배까지는 10배는 아닌데 아니에요. 10배. 선생님, 다음에 뭐 살까요? 몰라요. 몰라요. 우와. 아니 그거는 제가 잘해서 고수해서가 아니고 미국장은 11시에 열어요, 밤에. 자야 돼요, 저는 일찍. 졸음에 못 견뎌갖고서는 못 팔고 못 사고. 그러다가 묵혀둔 게 그게 묵혀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장은 닫혀 있고. 우리나라와의 미국 관계는 뭐 쉽지 않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쉽지 않아요. 네, 어떻게 지금 분위기를 좀 보세요, 쌤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도 한국이 미국한테 되게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뭐 네. 그거는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미국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어디 밖에 나갔고 뭐 좀 도와주고 투자하고 뭐 이렇게 막 해갖고서는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밖에 없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민주주의도 성장을 한 거의 유일한, 그래서 상징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딱히 또 생각나는 선진국이 없네. 별로 없죠. 일본은 원래 선진국이었던 원래 나라고. 선진국이었던 예, 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 그래도 미국한테 중요한 나라다라고 봐요. 근데 정치는 뭘까요, 쌤?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이런 얘기, 깊이 있는 얘기 좋아합니다. 그래. 되게 못생겼다. 이거 PC주의 입장에서 외모를 말이야. 외모를 말이야,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가지고 쪼는 막 치는데. 신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손바닥 뒤집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정치적 신념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가? 네, 과연 있느냐. 네. 뭐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정치라는 거는 저는 이제 제가 규정하기는 인간에 대한 것이다. 그치. 예, 정치학도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요. 네. 뭐랄까, 우리가 막 되게 거대하게 뭐 어떻게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고 시스템 제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인간들이 그래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데, 이제 정치 권력이 붙어버리면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개판이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총선 때 이제 비례번호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뭔 소리야? 번호를 누가 받아? 어느 쪽, 양당 다 받으신 거죠? 몰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 국민은 1등인데 정치가 3류다. 저는 솔직히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을 국민이 뽑았잖아요.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그렇죠. 정치가 그 나라의 어떤 그 현 상태를 반영하는. 근데 저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자꾸 대질문을 하시는데 너무 질문들이 어려워. 그래요? 네. 선뜻 바로 대답했다가는 나락가기 좋은지. 너무 잘하시니까. 되게 옛날부터 국제 정치적으로 좋아하던 그 컨셉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어쩌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그런 것들 중에 통일 당장 어렵지, 뭐 중국, 미국, 일본 다 있지. 이게 그래서 2000년대 한 중반에 살짝 유행했던 그 컨셉인데, 몽골이에요. 그래서 몽골. 아니 몽골로 어떻게 몽골은 완전 내륙 국가인데. 몽골과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국가 연합을.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몽 국가 연합론이 2000년대 중반에 좀 유행했었어요. 근데 되게 매력적이다 생각해보면. 아니 이거 어떻게 비행기로밖에 못 가는데 철도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나라가 붙어 있으면 경제력과 국력에 따라서 한쪽이 흡수되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떨어져 있지, 산업 겹치지 않지, 여기라는 저기 몽골. 왜 중국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진짜 웃기네. 중국, 차이나, CHINA, 중국. 그러니까 다 중국과 경계를 맞닿고 있어서 같은 뭔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사회주의의 경험을 한 나라예요, 몽골은. 그래서 만약에 연합이 만약 가능하다면 북한도 이걸 편애할 수 있지. 일종의 심리적인 편안함을 얻을 수 있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몽골엔 자원이 고민 좀 굉장히 해봐야 될 것 많아요. 같은데.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개발해야 될 토지와 광물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유인할 수 있다. 그 인구도 많지 않아요. 한 4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력의 차이도 있으면서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서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가치 없는 소리죠. 뭐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지 않죠. 러시아도 가만히 있겠냐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쉬우면 뭐 되겠어? 말라? 이미 됐겠지? 근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과 우리의 스탠스는 또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사실은 모르죠. 그건. 전쟁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난다고 하면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이 참전을 할까? 원래면 참전을 할 거라고 보는데 트럼프니까 잘 모르겠네.
왜냐면 TSMC가 있잖아. 뭐 그렇긴 한데 실제로 지금 행정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TSMC 다 폭파시켜 버려야 되지. 아 내가 못 먹는 건 니네도 못 먹어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뭐 있기는 해요. 그 대만에서는 양안 간의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면 미국이 어쨌든 참전을 할 거고 원조를 할 거고 그럼 일본, 한국이 같이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야 돼? 라고 보고 있잖아요. 대만은. 한국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니 왜냐면 미국이 참전하면 일단 적성국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이랑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적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요청하면 오, 선생님 너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북한이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다. 왜요? 자, 이제 미군이 이제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모든 미국의 뭐 물자라든지 이제 뭐 전략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로 집중이 되는 걸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을 북한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어딘가에서 다 듣고 계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근데 외교 전문 잡지 이런 데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세미나 같은 데 나오기도 하고. 뭐 보그라든지 이런 데서는 안 나오고. 버그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 세시 막 이런. 세시. 아직도 아,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도발하거나 뭐 일본을 넘어서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식으로 주의를 분산시키고 중국이 이렇게 간다. 네.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약간 좀 어그로가 끌려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전쟁이 여기서 난다고 해서 한국이 막 파병해서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보다 뭐 너네는 여기 일단 지키고 우리는 여기서 빠진다라는 거죠. 약간 아, 주한미군은 빼고. 네, 우리는 여기가 급하니까 여기로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파병을 할 여력이 과연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미국이 또 도돌이표인데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느냐? 그래서 핵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또 핵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가 아마 트럼프 행정부 때 되게 다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국 이게 내에서. 계속 도돌이표네 얘기가 지금 결론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국은 뭐를 먹고 더 차지하고 막 이거에 관심 있지 않아요. 미국은 그냥 현상 유지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중국도 여기를 먹으려고 허튼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미국은 뭔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만이 저러는데 쟤네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우리도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겠지? 그래서 동맹을 저버릴 거 아니에요.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미국 입장에선. 그러면 뭔가 하려고 하니까 미국의 뭐 자원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골치 아프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지금의 미국의 스탠스는. 네. 근데 늘 그랬어요, 사실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허튼 짓 하지 마라. 아니 허튼 짓 한다고 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무기 갖다 놓고. 또 어제 오늘 뉴스 나온 게 이제 인도에다가 전투기 판매를 더 늘리겠다. F-35 판매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제스처를 하거든요. 인도가 사겠냐고. 아, 인도는 필요하죠. 파키스탄이랑 파키스탄도 관계도 있고 중국이랑도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까지. 아니 근데 그건 결국은 미국이 지네끼리 팔아먹고 돈 벌고 안보는 인도에다 맡기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일일이 가서 하기 싫은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 미군의 피를 흘리기도 싫은 거고. 그럼 이게 동맹이지 아무고. 안 돼, 그 F-35는 이런 거 아무나 안 줘요. 그치, 동맹국에만 팔지. 그 기밀이 새어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미국만 낳는 장사인데 기술 팔아먹지. F-35 팔아도 걔네들은 최신 기종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1세대 팔고 3세대는 또 가지고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휴대폰. 제가 반도체 회사 다닐 때 그랬거든요. 이미 그때는 그러니까 256 메가 때인데 256 메가는 팔지도 않아. 왜? 그때는 이미 64메가 팔고 있어. 이미 다 만들어 놨어. 다른 데서 64메가를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게 다운을 시키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뒤늦게 돈이 왔으니까 얘네들은 또 다운 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28메가 내놓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파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소위 패권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기술 패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소유를 하고 있었던 국가, 이런 국가들이 패권국이 돼요. 등기관을 가지고 있어. 영국이 그랬고, 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국방부에서 그거 보내면 서버 보내면서 만들어진 거고. 근데 하여튼 기술은 갖고 있어야 돼요. 가장 앞서가는 기술. 그럼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뭘까요? 미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우리나라를 인정해주면서도 절대 끊을 수 없을 만한 카드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술이 있고, 걔네들이 또 있잖아. 미국은 이제 제조가 잘 안 되잖아요. 아, 이 설계 설계 쪽이니까 기고. 지금 그걸 제조를 하려고 지금 막 돈을 쏟아붓고 들어오라고 있는데 그러고. 잘 되지는 않는 편인 거고. 그리고 한국은 일단 경제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죠. 세계 10위권이니까. 하긴 그런 국가들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지. 그렇죠. 그리고 한국같이 경제력도 되고 군사력도 그래도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별로 없어요. 경제력하고 군사력. 인도는 뭐 부상하는 국가니까. 그렇네. 아시아만 따져도 경제와 군사력 그리고 민주주의 이렇게 막 3박자 4박자를 맞추는 나라가 별로 없네. 위치 자체로 사실 우리나라 냉전 시대에도 여기에 세력의 해양권 진출을 막는 가장 전선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일본이 있잖아. 바로 일본이 이제 2대 경제 대국이자 가장 중요한 동맹인 일본이 바로 이제 위협에 놓이게 되는 거를 원하진 않죠. 야, 이거 진짜 정치 더럽다. 그죠, 쌤?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말 같아갖고 안 하는데 이제 편집해 주실 거 생각하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GP야 GP. GP 그리고 뒤에는 GOP고. 그렇죠. 그렇죠. 완전 초소지, 최정방 초소지. 내보내. 그렇네.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GP네. 하필 당군 할아버지가 여기다 털을 잡으셔가지고. 근데 그래도 그 덕분에 이만큼 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저기 어디 내륙 국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사실 관심도 못 받고. 그렇네. 네, 미국이 여기다가 뭐 도울 필요도 없고. 그럼 미국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가 있을 수 없다. 그 전제에서 사실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쌤 마지막으로만 하나 여쭤볼게요. 통일이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중국은 아주 싫어하죠. 통일이 된다는 전제가 우리식의 통일이잖아요. 그렇죠.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뭐 일본 제외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우리나라인데 통일해서 바로 턱 밑에 이제 있다 그러면은 중국은 너무 싫어하겠죠. 왜 싫어해? 안 싸우면 되잖아.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는 거의 이제 위로 못 가는 나라고. 섬이지 사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사실 바다가 있으니까 일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도 이 바다가 있다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어떤 큰 국경 역할, 넘어오기 힘든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물론 뭐 강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딱 맞대고 있으면 그거는 대단한 위협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 그렇게 전쟁이 많이 나는 거는 한 대륙 안에 뭉쳐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민족적인 갈등도 크잖아요. 종교적인 크죠. 갈등.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 없을까요 과연? 통일된다면 없을까? 그렇지. 그거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도 독일은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간에 그게 있어요. 앙금이. 그래서 동독 지역에서 유난히 극우파 정당들 그 정당들이 득세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독일의 총리는 늘 동독 쪽에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메르켈이 오래 해서 그렇지 네. 최초이자 오래 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그런 선입견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끔 그런 걸 물어봐요. 통일 빨리 해야죠. 뭐 이러면은 자 그럼 통일이 돼요? 한 2,500만 정도 되나요? 네. 북한 인구가?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천만 이제 계속 줄고 있죠. 그러면은 뭐 다 합해서 뭐 7,500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통일해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네. 선거를 해야죠. 김정은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지 않아? 굉장히 거대한 정치 불락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혼란은 있겠네요. 네, 그럼 한국 사람들 그거를 결과를 받아들일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주주의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을까? 통일이 민주주의가? 된다면 일단 헌법을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데 임시적인 그 기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통일이 융합되기까지 잠정 기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흡수를 하지만 홍콩처럼 자체적으로 뭔가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줄 수
뭔가 잠정적인 통일의 방안이라든가 우리가 통일되는데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어떤 교육이 전혀 안 돼 있고 어떤 전제 왕조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같은 한 표씩 주고 그걸 같이 인정하게 하는 거는 탈북민들 잘 적응들 하시던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르치고 민주주의가 이런 거란 거를 알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일시적인 급진적인 통일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죠. 근데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아요. 얘기는 안 해줘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긍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예요. 그 북한이 정권 유고시에 그럼 이 영토와 이 주권의 이 범위는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이 나라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중국이 될 수는 없지. 말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에 버퍼 같이 있는 건데 이게 사라지게 되고 바로 턱 밑까지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한국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너무 부담스럽고 싫으니까 이런 뭐 통일이 된다고 해갖고서는 전부 다 그러면 딱 이렇게가 아니라 공백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와,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도 계시죠. 김정은이 갑자기 오늘 내일 급사했어. 막 내란이 일어나. 또는 쿠데타가 일어났어. 그래서 김정은이 정권에서 물러났어. 그러면 한미중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무조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중국 다 갔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니 내려올 수 있나?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그럼 우리도 많아요. 올라갈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생각은? 저도 중국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올 수 있어? 지금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우리나라 한미 동맹 조약 같이 중국과 북한 간에도 그 조중 수호 무슨 조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공격을 받았을 때 도와줘야 되는 의무까지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조약의 근거에서 자기의 동맹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겠죠. 와, 이거 진짜 쉬운 문제 아니네요, 선생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써요. 유럽은 더군다나 굉장히 혼재했던 시기가 많으니까 저기에 러시아 시민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도. 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많이 쓰죠,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 왜 말을 못해? 동북땡땡도 동북공정은 왜 얘기를 못해요? 결국 이 지금 북한의 지역과 어떤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인 공통점, 중국이 귀속되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걸 그치. 수도 있어요. 너무 열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영토, 국경은 늘 확고하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태로 계속 살 것 같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무지하게 싸우고 있네. 그렇죠. 국제적으로 이제 많이 싸우고 있죠. 또 미국 대통령도 별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걸 지킬 필요 없다는 데 태도기 때문에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첫 연설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유엔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데기 때문에 주권을 막 내세우기보다는 뭐 합의의 결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나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 니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첫 연설에 예, 그러면서 주권이라는 그 sovereignty라는 말을 20번이 넘게 써요. 그런 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국제 질서, 국제 사회는 우리가 이걸 해줬으면 너네도 응당 뭔가 페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트랜잭셔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강대국 미국이라고 해서 호구로 우리를 본 것 같은데 강대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거 더 없겠다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렵다 진짜 국제 정치가. 머리가 아프고 골치는 아프지만 흥미로운 일을 더 많이 재밌긴 일어날 하네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꾸 생겨요. 지금은 궁금한 게 트럼프는 왜 김정은이랑 친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동맹이잖아, 미국이랑. 그러니까 여러 시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트럼프가 원래 약간 좀 강한 지도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김정은하고 만났을 때 막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 받았죠. 그렇죠. 너무 좋은.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었으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는 아니지만 조금 빼서 뭐 호주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남중국해 쪽, 대만 쪽 이쪽에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려면 전제가 북한이 허튼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뭐 싸울 애들도 없는데 뭐 얘네들이 뭐 동티모르랑 싸울 거야, 뉴기니 섬이랑 싸울 거야, 파푸아뉴기니랑 싸울 거야. 이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예전에는 대만하고 수교를 맺은 섬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하나씩 단교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고 있어요. 예전에 진짜요? 네,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대만하고 맺은. 그리고 예전에 솔로몬 제도에서 중국이 여기다가 해군기지를 설치한다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막 그래갖고 막 미국에서 날아가서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약간 이제 그 1대1로가 사실은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요지요지에다가. 그럼 왜 솔로몬 제도에 그 난리를 치냐.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오든 또 호주하고 뭐 또 이쪽 지역에서 이쪽으로 막 군대를 보내 호주 쪽에 보내는데 여기 하와이가 있고 여기 이제 샌디에고가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어디쯤에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딱 막혀요. 중국이 여기 있으면. 남태평양의 섬들은 그런 의미에서 꽤 중요하기도 해요. 나 그거 처음 들었어요, 쌤. 남태평양의 섬들이 대만이랑 수교를 끊고 중국이랑 지금 수교를 하고 있다. 네, 오래됐어요 그렇게 한지. 아 진짜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나한테 안 알려줬어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을까? 이게 문자랑 안 오나? 그러니까요. 아,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세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들어와서 저렇게 됐어라고 하지만 오바마 때부터 그랬어요. 중국 견제를. 네.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2011년도에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Foreign Policy라는 외교 전문 잡지에 글을 내요. 그래서 그때 썼던 말이 되게 유명해요. Pivot to Asia. 그래서 아시아 회귀 전략. 그러면 우리는 아시아에 늘 있었는데 주한미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지역은 유럽이에요. 소련이 붙어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 블록이 있고 그리고 언제 여기가 무너질지 몰라. 전쟁 막 겪어서 여기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중심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 너무 자라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피보트 에이시아. 그러면 이제 지금 트럼프는 아니네. 리턴 투 USA네. 그거는 이제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자기네 국익을 지키겠다는 건데요. 근데 공화당 측이 이제 보면은 같은 외교안보 쪽 생각을 해도 조금 개파가 있어요. 현대 보수의 아버지인 레이건처럼 생각하는 정말 미국은 이제 모든 곳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이건 약간 우리가 짱이야. 네, DC 용어인데 주딱이라고 그러나요? 지구 주딱이야 막 뚝딱이 엄도라는데? 뚝딱이? 약간 주딱이요? 그 커뮤니티에서 쓰는 그런 얘기 약간 커뮤니티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저 잘 분이에요? 봐요. 예,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세계를 관장해야 돼 미국의 민주주의를 펼쳐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우리 옛날처럼 고립주의로 가야 돼라는 이제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위협이 되는 지역은 이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미안하지만 우리가 여기다 쓰는 이제 전력이나 이런 거 다 빼서 사실 여기다가 중국이 집중을 해야 너무 된다. 강력하니까. 네, 선택과 집중. 이렇게 딱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부류가 조금 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걸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트럼프가 지금 워낙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진짜 중요한 시기긴 하네 지금. 열받네 갑자기. 왜? 왜? 눈치 봐야 되는 게 좀 열받잖아. 늘 눈치 보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거를 주위에서 눈치 본다고 이렇게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쌤이 그 진정정 그거 선생님 설명하셨는데 그 무음으로 지금 지금 한미 지금 한 중요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진동이 뭐 선생님이라고 지금 연락. 선생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도전받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챌린징하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군사적으로도 신경 쓸 것이 되게 많고. 선생님 말씀 들은 거 굉장히 지금 전 세계가 긴장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질서가 그래도 그나마 유지되던 것들이 이렇게 슬슬 무너져 가면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긴장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 간극에서 가장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Foreign Policy begins at home이란 말이 있어요. 아. 외교 정책
홈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그냥 홈은 아니고 이게 국내 혹은 국내 정치 요거를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국내적인 이슈들 해결이 이제 빨리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외교 안보를 해가는 게 중요하다. 결국 가하만사성이다. 아 그럼요. 어허. 아하. 선생님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가면 꼭 가봐야 될 관광지 하나랑 꼭 이거 먹어봐라는 음식 하나씩만 추천해 주십시오. 왜냐면 유학파 출신이시니까 너무 많으시겠지만 예, 너무 많죠. 미국 처음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간다 그러면은 남들 가는 데 가야지 사실은. 그럼 미국에 한번 좀 추천하는 네, 추천하는. 여행지 근데 저는 사실은 남부 가라는 얘기 많이 해요. 마이애미나 플로리다 아니요. 정말 LA? 찐 남부. 루이지애나, 조지아 뭐 이런데. 생소하다 여행지로는. 아 그래요? 네. 음식 진짜 맛있고요. 그 남부가 나초? 그거는 멕시코 쪽이고 오히려 캘리포니아 그런 데가 나초 맛있고 저기는 정말 크레올 음식이라고 해서 그 어떤 뭐 건보니 뭐 이런 게 뉴올리언즈, 루이지아나 이쪽 남부 특유의 음식이 있어요. 약간 매콤하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이름 하나만 요리 이름 하나만 말씀해. 건보? 건보? 네, 건보. 국민건강보험 나오는. 아니 미음 받침이야. 미음. 아 건보. 네, 건보. 건보라는 것도 있고, 네, 악어고기도 있고. 오 맛있겠다. 그지. 예. 이거. 이런 거. 오 맛있겠어. 건보 맛있겠다. 네, 건보도 있고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남부 쪽 요리들이 약간 매콤하고 스파이시하면서 한국 사람들 입맛이 잘 맞아요. 저 매콤하고 스파이시한 건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잘난 척했어. 아 선생님 그 제가 보던 토론의 모습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선생님 인간적이시고 아우. 왜냐면 TV에서 볼 때는 약간 좀 굉장히 시크하고 좀 차가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아서. 근데 선생님 진짜 유튜브의 유튜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근데 더 할 얘기 많아요. 펜타닐 얘기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선생님 그게 참 펜타닐 얘기도 되게 많죠. 오피오이드 계열의. 맞아요. 잘 아시는구나. 예, 필라델피아에 그쪽 유명하잖아요. 캥싱턴 거리. 저기 샌프란시스코 저기도 있고. 네, 사실 그 펜타닐 문제가 멕시코와 중국을 가장 압박하고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살짝만.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인 25% 관세 캐나다, 멕시코는 펜타닐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유입이 되는 걸 못 막고 있지 않냐. 근데 캐나다 쪽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얼마 안 돼요. 네. 거의 대부분 멕시코예요, 사실은. 미국이 그 오피오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아편성 진통제. 이게 향정신의약품. 맞아요. 요걸로 인해서 위기를 겪은 게 한 3차례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3번째 위기라고 얘기들을 해요. 펜타닐 전에는 뭐가 있어요? 펜타닐 전에 헤로인이 있어요. 헤로인 전에는 헤로인 전에는 옥시코돈이라고 있어요. 옥시코돈. 이게 뭐 아편 같은 건가? 이게 이제 옥시코돈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약으로 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진통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 이 영화 봤어. 예, 그러니까 이 제조사가 퍼듀파마라고. 되게 유명한. 되게 유명해요. 이걸 알면서도 계속 맞아요. 팔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90년대 예. 그랬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옥시콘틴이라는 거를 퍼듀파마라는 데서 만들어냈는데 진통제니까 사실 뭐 암 환자라든지 뭐 수술 후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걸 놓잖아요. 이제 그 아주 엄격하게 이제 해서 놓는데 그때 이거 돈이 된다 그래갖고서는 무분별하게 남용을 하게 이제 부추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편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독성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해갖고서는 속이고 맞아요. 데이터도 속이고 네. 조작하고 그래서 중독성 없다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중독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옥시콘틴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헤로인으로 넘어가요. 그게 2차예요. 2010년대 초반인가 뭐 그때쯤일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또 막 규제가 들어가고 하니까 더 그 다음에 강력한. 펜타닐이 들어온 거예요. 2013년, 14년부터 펜타닐이 막 급증을 했는데 이제 당시 미국에서도 물론 만들죠. 이게 의약품으로 쓰이니까. 그렇죠. 근데 네.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때는 직접 건너고 그랬었어요. 불법으로 만든 것들, 불법으로 유통이 되는 것들. 처음에는 잘 모를 때 항공우편으로 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심각해지고 그러니까는 미국 측에서 너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라. 그래서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거를 제약을 하겠다. 2019년에 제약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법 조직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유통한 데가 그 전 단계의 전구체 혹은 그거보다 더 전 단계 물질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멕시코로. 멕시코로. 그럼 멕시코에 있는 조직 범죄 갱들이 그거를 쿠킹한다고 하죠.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잖아. 네. 해갖고서는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브레이킹 배드 재밌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것도 제재를 해라 하는데 이거는 불법으로 쓸지 어떨지 모르는 거고. 그렇지. 예, 그 어떤 용도로 쓸지 그걸 어떻게 제재하냐. 그리고 중국은 지금 화학 제품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재를 해버리면은 전구체를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화학 산업이 성장하는 게 막힐 수도 있으니까 안 해주고 있죠, 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국이 옛날에 아편 전쟁으로 영국 때문에 그치. 망했죠, 나라가. 리벤지 타임을. 얘네들은 그래서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잖아요. 그치. 그거를 중국이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이 아편 전쟁 때문에 100년의 지옥을 겪은 나라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그러니까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그건 아닐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거에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중국은 마약 같은 거 청정국이야 이런 거 없어 바로 죽여버려 이거. 사실 지금 펜타닐 얘기만 나오지만 메스암페타민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필로폰. 그거의 전구체나 이런 것들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범죄 조직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돼갖고 세계적으로 뿌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펜타닐이 어느 정도 미국을 좀 먹고 있습니까, 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때문에 조사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2023년 기준으로 마약류 같은 걸로 사망한 미국인이 11만 명이라고 아이고. 했거든요. 한 해? 네. 그런데 거기서 한 거의 8만 명 가까이가 펜타닐과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11만 명이면 어느 정도야? 한 군? 군이 넘지. 그게 근데 인명 피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죽지 않았어도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몇 배가 될 그러면은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재활을 시켜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리고 펜타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독제가 있어요. 나옥손이라고. 네. 그거의 비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실은 인한 비용이 손실도 크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공권력도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가 큰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멕시코랑 중국이 꼴 보기 싫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요. 얼마나 싫겠어. 한 해에 11만 명이면 지금 한 10년 됐으니까 100만 명이 이상이 죽은 거네요. 근데 이게 확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럼 앞으로 더 근데 뭐 여기서 내려갈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이 유독 심했다. 그 사회를 진짜 좀먹는다는 표현이 맞죠. 맞아요. 1조 5천억 달러라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1조 5천억 달러가 나간다. 그러면 2천조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2천조가 넘는데 1년에?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네. 미국 걱정할 게 아니에요, 사실. 아, 잘 아세요? 우리나라 마약.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저도 그래도 변호사님 주변에 듣고 보고 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굉장히 좀 그 형량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돼요. 네. 마약 초범은요 거의 집행유예요. 네, 공놀이에요, 공놀 거의.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유통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자꾸 들으세요? 아 뉴스에 다 나와요. 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 지금 미국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많지만 오늘은 오프닝이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머리 3시간 반짜리 오프닝? 서두. 서두? 네, 머릿말. 아, 네. 아, 선생님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되게 즐겁게 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수다를 많이 떤 것 같아서. 100분 토론하실 때 제일 재밌었던 분이 누구신가요? 그 성향이 아니라 그냥 말을 재밌게 하는 분. 홍준표 대구시장님. 저 떠보는 겁니다, 선생님. 아 그런 거예요? 홍준표 시장님을 좋아하시는 당하셨어. 아 그런 거예요? 20년 특집이라서 홍준표 대구시장님하고 유시민 작가님하고 두 분이 한 거 있어요. 아, 근데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뒤에 멘트는 안 나갈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바로 정치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어떡하지? 살려주세요. 네, 한 번 더 나와 주신다 그러면 제가 한번 고민해.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아, 예, 감사드리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 혹시나 또 못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아니요. 다음에 나서 해야죠. 지금까지 김주은 박사님과 함께한 티치 및 티치미 영어로 티치미구나. 예,
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